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명언은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에는 공포라는 개념도 포함되지만 사실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모두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가 싫다 라는 의미는 그냥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넘어지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기 싫다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럿이서 자전거를 같이 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는 두려움이 깔려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남들보다 못하는 자신이 창피하게 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숨기고 단순히 재미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신의 두려움의 실체를 숨기며 지내게 됩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약함을 숨기려는 의도이며 이렇게 두려움을 숨기는 기술은 성인이 될수록 점점 더 실력이 늘게 됩니다. 결국 자신까지 속이게 됩니다. 더 흔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결핍의 원동력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걸음마를 배울 때도 그렇고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칭찬을 받았을 때도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크게 됩니다. 이런 인정 욕구 기반에는 실패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려움에 속합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실패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결코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죠. 이처럼 인간의 감정은 대부분 지금까지 설명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유든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첫째, 두려움의 개념 이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공통 단어로 사용하지만 이 단어는 그냥 단어일 뿐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두려움의 경험은 모두 제각각이죠. 벌레의 혐오스러움, 외로운 감정, 무시당한 느낌, 외면당한 느낌, 좌절, 창피, 실패 등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을 우리는 기억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비슷한 느낌을 받는 상황이 예상되면 그 상황을 피하거나 외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쾌한 감정을 똑같이 느끼지 않으려면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미리 예측해야 하고 그 예측을 통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깊은 무의식 중에 넣어놓고 이성적 판단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우리 개개인은 그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보호 메커니즘을 작동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하려던 메커니즘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잘못된 작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다면 두려움에 의해 만들어진 생존 메커니즘을 해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의 원인은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두려움을 알아채는 방법. 두려움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포장처럼 꼭꼭 쌓여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찾으려면 반복적인 불편한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두렵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두렵거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두렵거나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상황을 기억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눈을 감고 그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하는 상황, 눈을 서로 바라보는 상황,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렇게 자세한 상상을 하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느껴보고 그 감정이 발생되는 원인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토대로 방어 기제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만나기 두려운 상황이라면 어쩌면 만나야 하는 사람이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럼 왜 내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싫은 것인지, 예를 들어 정직하지 못한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싫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 피하면 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느끼는 정직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을 모두 피하며 살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면 그냥 표면적인 관계로 부담 없이 만나도 됩니다. 나와 안 맞는 기준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며 거리를 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물론 지금 당장 도저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없으면 우선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을 익히며 살면 됩니다. 셋째, 두려움 극복 방법. 이렇게 조금씩 깊이 있는 생각으로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그 감정을 느낀 후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편안한 상태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싫어하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는 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허용은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삶과 같은 기준은 아니지만 내가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만큼 당신의 기준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편하게 만나는 상상을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해보는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그 불편함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도 조금 더 여유롭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고 원인이 발생되는 상상을 하면서 연습한 후에 실제 그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여유롭게 실행하면서 긍정적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정직이라는 단어도 사실 실체가 없는 개념의 한 부분이지 정확한 틀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타인에게 강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필요한 보호 메커니즘일 수 있죠. 과거 경험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또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정직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받아서 정직하지 못할 때 자신을 혐오스럽게 대한다고 한다던가,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정직의 강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실천해 보면서 차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삶에 대한 벽을 허물게 된다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